비용 처리 안 된다는 게 제일 크고요. 원천세 신고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앞서 신고한 원천세가 잘못 신고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원천세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게 되고, 납부를 늦게 했으니까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게 되고요. 그 90만 원에 대해서 또 가산세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 김재우 성사, 아내 강혜영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세무사님, 일을 하다 보면 일당이나 수당 같은 걸 현금으로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세무나 노무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노무는 리스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노무적으로는 실지급액 전체를 기준으로 봅니다. 월급이라는 것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하든 현금으로 하든 통화로 지급을 했으면 그 전체 금액을 보고 판단을 하죠. 세법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이제 신고 유무가 좀 더 중요하긴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었던 간에 실제 지급한 것을 기준으로 하긴 하는데, 신고가 안 된 현금 급여에 대해서는 비용 인정이 안 되게 됩니다. 인건비를 지급했으면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쉽지만 아닙니다. 인건비가 세법상 비용이 되려면 4가지가 일단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급여대장과 통장 이체네요. 세 번째는 원천징수 신고가 되어야 되고, 네 번째는 지급명세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 4가지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이제 비용 처리가 좀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이제 세법에서는 이제 신고 유무가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 같은 경우는 기본이고요. 이체 내역도 마찬가지고, 이제 세무적으로 이 비용 인정받으려면 원천징수 신고, 그다음에 지급명세 제출까지 해야지 이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현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계좌 이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얼마 정도죠, 지금? 시급은 1030원이고요. 월급으로 하면은 210만 원이 좀 안 돼. 네, 그죠? 최저임금이 210만 원 정도라고 본다면, 만약에 총 300만 원 받는 근로자가 있는데 근로자랑 사업주 모두 이제 4대 보험이나 소득세 부담이 되다 보니까 딱 최저임금까지는 최소한 신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210만 원까지는 급여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현금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현금이 매달 90만 원씩 1년이면 1000만 원이 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미신고 현금 지급으로 인해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사업주는 과세 표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과세 표준이 올라간다는 거는 세금이 그만큼 더 많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15% 세율만 적용하더라도 1년에 세금이 150만 원이 넘는 세금이 더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돈을 줬는데. 그래서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는 게, 4대 보험이나 소득세 같은 눈앞의 이익 때문에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비용 처리 안 된다.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현금 90만 원도 근로소득인데 원천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비용 처리 안 된다는 게 제일 크고요. 추가적으로 이것을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천세 신고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앞서 신고한 원천세가 잘못 신고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원천세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게 되고, 납부를 늦게 했으니까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게 되고요. 지급명세서도 제출을 하는데, 지급명세서도 원래 210만 원을 제출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90만 원 차익이 나니까 그 90만 원에 대해서 또 가산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1년만 지나도 이 미납분에다가 불일치 금액의 10%가 넘는 부분이 이제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인건비는 제조나 매입원가를 제외하고 가장 큰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 인정이 안 되면 그 여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노무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이제 지급을 하는데, 근로자가 받은 총 임금을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받은 임금 현금으로 받든 계좌이체로 받든, 만약에 아까 세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300만 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300만 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됩니다. 네,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도 덜 내고 근로자도 세금을 적게 내니까 서로 윈윈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많이 과소신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게 윈윈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4대 보험을 적게 신고했다는 거니까 혜택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가 되었을 때 실업급여도 적게 받는 거고, 내가 산재 사고를 당했을 때도 산재보험에 신고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산재급여도 적게 나오겠죠. 만약에 적발되면 어떻게 돼요? 적발되면은 과태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급해서 다시 다 납부해야 되고, 고용노동부에서 알게 되거나 그러면 이제 근로감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제 신고 안 된 인건비, 현금 인건비에 대해서는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에서도 제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된 금액, 계약서상 금액, 그 다음 실제 지급한 금액,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이 금액들이 좀 맞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계약서상에는 300만 원 지급한다고 했는데 신고된 금액은 210만 원이고 지급명세서도 210만 원 제출돼 있고, 그러면 나중에 이런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세무서에서 지금 말씀드린 앞선 자료들을 확인을 해요. 근데 일치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신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신고되지 않은 금액만 배제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제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다 보니까 그 인원에 대해서 파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공제 감면 받는 데 있어서 좀 불리해지겠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제외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오산인 게, 한 명이 제외됨으로 인해서 세액공제가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한 명의 인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무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신고되지 않은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 사업주의 불이익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은 나갔는데 사업주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세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나중에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가산세들이 따라붙게 됩니다. 세 번째, 신고 안 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도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네 번째,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세무서에 관심을 끌게 돼서 절대 좋지 못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게 제일 안 좋죠. 여태까지 현금을 지급한 사업주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좀 대응을 하거나 준비를 해야 할까요? 노무적으로 봤을 때 현금을 지급한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통화로만 주면 되니까. 근데 노사 분쟁에 있어서 핵심은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면 기록에 남지 않죠, 보통은. 그래서 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고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무사 입장에서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금으로 지급했던, 계좌로 지급했던 어차피 동일해요.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세무적으로나 노무적으로나 근로계약부터 4대 보험 신고, 급여 이체,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이것들을 모두 일치시키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아까 세액공제 같은 거 말씀드렸듯이 당장 내가 손해본다고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이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른 것보다 일단 제가 앞서 강조드렸던 근로계약서, 급여 대장, 통장 이체 내용, 그리고 원천세 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급명세 제출, 이 네 가지를 좀 일치시키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세요. 이상 김재우 세무사 강혜영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